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하루 시간의 활용 방법에 성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차이가 나는 시간 만들기, 활용 방법. 와다 히데키. 여러분은 시간을 좀 더 활용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시간을 잘 활용하는 비결은 아주 작은 습관이나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책의 저자인 와다 히데키 씨는 시간 활용을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연간 300편의 영화를 보면서도 동경대학교에 입학했고 동경대 의학부 시절에는 주 6일간 과외나 다수의 아르바이트, 경영, 영화 제작까지 하면서 6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지금도 본업인 의사 일을 하면서 다수의 연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올해 3월에는 7권의 책을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바쁜 삶과 활동을 하면서도 와다 씨는 하루 7시간을 수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시간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저자인 와다 씨가 사용하고 있는 비결 76가지가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10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다. 그렇게 꼼꼼하게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험 삼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몇십 분의 시간이라도 10년, 20년 축적되면 인생이 충실해질 겁니다.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잔업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흘러갑니다만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에는 2가지 시간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는 회사 등에서 구속되는 업무의 시간과 구속되지 않는 자신의 시간입니다. 먼저 회사에 속박되는 시간은 가능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오래 있는 시간보다는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속되지 않는 자신의 시간입니다. 업무 효율이 좋아지면 자신의 시간을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도 업무의 목적을 가지거나 배움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있어서는 유용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업무도 자신만의 시간도 모두 훌륭한 자신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100%를 요구하지 말고 80%를 목표로 하세요. 완벽주의 사람은 자신의 의지 때문에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은 소화불량으로 비효율적인 업무만을 하게 됩니다. 목표의 달성을 80%에 두고 80%를 넘어가는 시점에 OK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효율적이며 요령 있게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완벽함을 요구하게 되면 그만큼 낭비도 커지게 됩니다. 일본 맥도날드의 창업자인 후지타 덴시는 벤처기업을 하려면 전 재산의 3분의 1로 하라고 했습니다. 단번에 성공할 정도로 세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3분의 1 이상은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실패해서 배워서 개선해서 다음에 3분의 1을 투자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3분의 1을 투자하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은 시간 활용이나 스케줄 관리에도 해당이 됩니다. 시간은 항상 여유를 가지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임기응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유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계획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치밀하게 계획하면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말로 시간 활용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함을 요구하지 말고 여력을 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 프로에게 맡길 수 있는 건 프로에게 맡기세요. 뭐든 혼자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사는 이사의 프로에게 맡기듯이 컴퓨터 설정은 컴퓨터 설정 프로에게 맡기는 겁니다.
현재 사회는 프로에게 맡기는 이점이 너무 많습니다. 다소 돈이 들더라도 프로에게 맡겨서 배울 수 있는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간 한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이꼴 프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소의 비용이 발생되지만 결국은 프로에게 맡김으로써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업무를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잘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점점 사람을 활용하고 분업화 하십시오. 타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서 한정된 자신의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 좋아하는 것을 희생하면 공부도 업무도 전부 망치게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무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자인 와다 씨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수험 시절에도 연간 300편의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하루 5편, 6편을 영화관에서 온라이트로 상영해주고 있었고 주 1, 2회 정도로 영화관을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주변에서도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와다 씨는 좋아하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 공부를 끝내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함으로써 오히려 충실하게 수험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아도 생산성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업무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양립함으로써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일도 대충대충 하기보다는 많은 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함으로써 정신적으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5. 즐거움은 나중에 하는 것이 업무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커스의 동물쇼를 보게 되면 하나의 동작을 잘 하게 되면 그때마다 조련사가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동물이기에 당연하겠지만 쇼를 하기 전에 사료를 주고 자, 사료를 줬으니까 확실하게 쇼를 하라고 말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유효합니다. 귀찮은 업무를 뒤로 미루고 좋아하는 것만 먼저 하지 않습니까? 업무의 순서나 절차를 생각할 때 즐거움은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를 어떻게 하면 단시간에 할 수 있을까? 지혜를 짜내게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들은 즐거움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았다고 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피곤함이 점점 쌓여서 업무 자체도 하기 싫어서 하게 되는 상황에 됩니다.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업무에 효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시간을 살 수 있으면 얼마를 내더라도 괜찮습니다. 분 단위로 스케줄로 쫓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 활용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자인 와다 씨는 출장 시에 신칸선은 일반석이 아니라 그린석, 비즈니스석을 이용합니다. 이동 중에 업무 준비도 할 수 있고 편하게 수면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소 돈이 들더라도 유용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효율적입니다. 돈을 절약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사용해도 좋으니 시간을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과 환경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7번째, 잔업수당을 받는 것과 빨리 퇴근하는 것, 어느 쪽이 이득일까요? 그렇게 빨리 업무를 마치게 되면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하더라도 1, 2만 원의 수당이 붙는 것 뿐입니다.
하루 술값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적인 업무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유효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 잔업하기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활용할 것인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유의 시간을 만드는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시간 활용 자체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잔업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가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8번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매니지먼트 3요소는 시간, 공간,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 시간과 장소, 업무를 하는 상대방의 시간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시간 활용에 대해서 적혀 있지만 공간의 사용 방법도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업무 내용에 맞춰서 공간을 선택하는 것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는 업무를 할 때는 큰 책상에서 자료를 펼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원고를 읽고 체크할 때는 편안한 소파에서, 참고서를 읽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책상 앞에 책상을 두고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타입에 따라 환경을 정리한다면 신기할 정도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효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업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업무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몇 시에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 누구와 할 것인가를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수면과 식사는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졸음을 참아가면서 업무를 할 때 가끔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할 때 피로회복제를 마시고 일시적으로 체력이 회복된다라고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피곤함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상당한 위험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가볍게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든 업무든 잠과 식사를 거르면서까지 하게 되면 했다라는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충실한 시간을 보낸 것과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충실감의 크기보다 그렇게 업무 성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일찍 수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공부나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기본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가능한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프로의 자세입니다. 인간의 집중력은 길어야 90분입니다. 쉬는 시간과 업무 시간의 구분이 명확하게 함으로써 프로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0번째, 여유 있는 출근 시간은 여유 있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이나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통근, 통학 시간이 필수입니다. 그 시간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낭비되는 통근, 통학 시간을 살아있는 통근, 통학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수면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1시간 정도라 하더라도 쌓이면 그 영향은 큽니다. 여러분들도 통근, 통학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인 와다 씨는 이 책의 개정 작업을 할 때 패닉 상태의 바쁨으로 생애에서 가장 바쁜 시기였다고 합니다. 시간 활용 방법을 잘 활용함으로써 바쁜 시기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자가 40년간 활용해온 방법들을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